처음부터 천재적이고 훌륭한 조건을 갖춘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보며 가슴이 뜁니다. 세종 초년에만 해도 이 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가겠느냐고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세종이 어떻게 성군이 되었을까요? 저는 세종께서 10여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셨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세종 10여 년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이후에 비로소 세종 리더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완벽한 왕이 아니라 완벽해지려 노력한 왕이었던 겁니다. 태종에게서 물려받은 험한 입과 강한 고집, 냉정한 결단력은 세종께 독이 되기도 했고 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약이었고 신하들과 불필요하게 대립할 때는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께서는 배우셨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셨습니다. 라이벌이었던 황희정승, 집안으로 볼 때 원수였던 박은등을 나라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용하셨습니다. 태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 정적이었던 사람을 중용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께서는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종이 태종을 뛰어넘은 지점입니다. 저는 세종께서 경연이라는 회의 방식을 발전시키신 것도 주목합니다. 도서를 선정해 경연에 참석한 신하들과 함께 읽다가 현실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태종께서도 신하들과 회의하셨지만 세종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자연스럽게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종의 직설적이고 명령적인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태종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셨습니다. 강한 의지와 추진력은 그대로 가져가되 독단과 폭압은 줄이셨습니다. 신하들을 질책하되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셨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당을 세울 때처럼 고집을 부리기도 하셨고 훈민정음 반대파를 의금부에 가두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세종께서 제위 32년 동안 이루신 업적들을 기록하며 생각합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천문학과 역법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법을 정비하고 과학 발명을 하고 번역을 하고 아학을 정비한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요. 온화하고 유약한 성격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신하들의 반대에 굴복하고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께서는 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험한 입과 강한 고집을 가진 태종의 피를 물려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세종을 성군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장단점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종께서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이 험했고 고집이 셌고 때로는 신하들과 불필요하게 충돌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점들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셨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고집이 필요했습니다. 북방을 개척할 때는 강한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개혁을 추진할 때는 냉정한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설적인 화법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명확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성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목표를 향한 집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세종께서도 자신이 태종을 닮았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세종께서 만년의 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국정을 놓지 않으셨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당뇨로, 안질로, 풍증으로 고통받으시면서도 추구기를 만들고 과학 연구를 계속하셨습니다. 이것도 태종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종께서도 상황이 되신 후에도 조선을 걱정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왕의 책무를 다하려 하셨죠. 세종도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태종은 피로 왕권을 확립했고 세종은 문화로 왕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태종은 숙청으로 반대파를 제거했고 세종은 설득과 강제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강한 의지, 명확한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끈기였습니다. 입이 험한 것도 고집이 센 것도 모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록을 정리하며 깨닫습니다.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결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에서 나온다고요. 세종대왕께서는 아버지를 닮아 입이 험했습니다. 신하들을 질책하고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격 덕분에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었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원권 지폐 속 자애로운 얼굴 뒤에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전사가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는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성군의 이미지 뒤에는 인간적 결점을 가진 보통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종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 노력했고 결점이 있었기에 더 성장했으며 인간적이었기에 더 존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실록을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세종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하고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세종께서 태종의 험한 입을 물려받으셨듯이 우리도 부모님의, 선배들의, 주변 사람들의 특성을 물려받습니다. 그것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고의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설적인 성격이 때로는 신뢰를 만들고 고집스러운 태도가 때로는 원칙을 지키게 하며 냉정한 판단이 때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 하지 않고 활용하셨습니다. 험한 입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강한 고집으로 문자를 만들고 냉정한 결단으로 영토를 넓히셨습니다. 그리고 32년의 재위 기간 동안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셨습니다. 입이 험한 왕이 고집 센 왕이 때로 냉정한 왕이 말입니다. 저는 붓을 놓으며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세종대왕, 그분은 완벽한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험한 입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한글로 글을 쓰고 세종의 업적을 기억하며 그분에게서 배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적 결점이 오히려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실록을 정리하며 깨달은 세종대왕의 진짜 모습입니다. 만원권 지폐 속 온화한 얼굴 뒤에 숨겨진 강인하고 때로는 험한 입을 가진 인간 세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간적인 면모가 세종을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만들었습니다.